리플 XRP랑 함께 성실하게 달려가는 코인 신사 채널입니다. 저는 언제나 업비트랑 빗썸, 현물 매매 원칙으로 안정적인 길만을 권장드리고 있고요. 현실적인 비중 조절과 흔들리지 않는 원칙으로서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진심으로 전달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코인시어즈가 XRP 현물 ETF의 나스닥 상장을 위해서 미국 SEC에 수정된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죠. 티커명은 XRPL. 이건 단순한 ETF 소식이 아닙니다. XRP가 드디어 미국 제도권의 문을 두드리는 첫 번째 공식 신호예요. 이 ETF가 단순하게 투자 상품이 아닙니다. 미국 SEC의 승인을 받아야지만 출시가 가능한 공식적인 제도권 투자 루트인 거고, 이 비트코인이 ETF 승인을 받았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이건 투기가 아닌 자산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기 시작을 했었죠. XRP도 지금 그 길을 그대로 밟고 있는 겁니다. ETF가 승인된다는 건요, SEC가 스스로 XRP를 소송의 대상이 아니라 제도권 내부 자산으로 인정한다는 뜻인 거고, 한마디로 신뢰의 공식화겠죠. 그리고 이번 ETF 구조를 보면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이 수탁기관은 비트고, 신탁 운용사는 CSC 델라웨어, 현금 보관은 US뱅크, 이 시드 투자자는 발키리 펀드, 이름들 하나하나가 미국 금융권에서 안정성을 대표로 하는 회사들이죠. 즉 이번 ETF는 디지털 자산과 전통 금융 시스템의 완전한 결합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XRP ETF가 의미가 있는 건요, 단순하게 자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금융 인프라 자산으로의 진화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ETF가 승인되면 연기금과 보험사, 은행 신탁 계좌 같은 대형 기관 자금들이 법적으로 XRP에 접근할 수 있게 되겠죠. 그 말인 곧 XRP가 은행 백엔드 결제 자산으로서 신뢰 기반을 확보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리플이 이미 ISO 2002 국제 결제망, RLUSD 스테이블코인, 그리고 연준의 마스터 계좌 진입까지도 전부 다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TF는 투자 인프라의 문인 거고, RLUSD는 결제 인프라의 문이겠죠. 이 두 가지가 연결되면은 XRP는 가격이 오르는 코인이 아니라 결제 시스템의 기본 단위가 돼요. 이게 바로 지금 시장이 놓치고 있는 진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코인시어즈가 수정안을 제출하기 직전에 시장은 폭락장이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XRP 펀드에는 오히려 6천만 달러 이상이 순유입이 됐습니다. 다른 코인 펀드들이 자금이 빠져나가던 시기에 오히려 XRP에만 시장 자금이 들어왔다는 건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건 단기 투기 세력이 아니라 기관 자금이 승인을 예상하면서 미리 자리 잡고 있다는 신호겠죠. 시장에서는 ETF가 나오면 오를까만 물어보지만 이 기관들 같은 경우는 이미 ETF가 나오기 전에 사야 된다, 이런 것들을 알고 움직인다는 거고, 그게 바로 우리가 읽어야 될 부분이겠습니다. 뉴스를 보고 움직이는 건 개인이고요, 뉴스를 만들기 전에 움직이는 건 기관이죠. 지금 XRP는 단기적으로 조정 중에 있지만 중장기 구조는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은 거래소 내부 XRP 보유량이 3년 내 최저 수준이에요. 즉 시장에 풀려있는 물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이 고래 지갑들은 오히려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ETF 승인 이후에 유입될 기관 자금들이 제한된 이런 공급 구조를 만나게 되면은 가격 탄력성은 훨씬 더 커진다라는 거. 단기적으로는 승인 전후에 3단계 정도 시나리오를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승인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구간, 지금이 그 초입 구간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승인 직후에 급등 후 조정이 나오는 구간, 단기 차익 매물이 나오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승인 이후에 기관 자금이 유입되는 구간들, 이 장기 상승 기반 구간으로서 이 구조를 알고 움직이면요, 감정이 아니라 흐름으로서 투자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ETF 승인 소식이 나면은 곧바로 시장은 뜨겁게 달아오를 거예요. 하지만 그때부터 진짜 위험합니다. ETF는 결승점이 아니라 출발점이기 때문에 진짜 상승은 뉴스가 아니라 그 뉴스 이후에 들어오는 실물 자금에서 나온다라는 거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단순하게 언제 살까가 아니라요, 어디서 분할로서 쌓아갈까, 승인 후에 어디서 익절하고 다시 들어갈까를 계획하시는 겁니다. ETF가 만들어주는 거는 단기 펌핑이 아니라 중장기 신뢰 구조니까요. 결국에 XRP ETF, 티커 XRPL, 이건 단순하게 새로운 상품의 등장이 아니라 리플과 XRP가 미국 금융 시스템의 한 축으로 편입되는 제도권 진입의 신호탄이겠습니다. ETF, RLUSD, ISO 2002, 연준 마스터 계좌, 이런 퍼즐들이 하나로 맞춰지게 되면요, 우리가 이야기해왔던 금융 백엔드 자산으로서 XRP 시대가 드디어 현실로 다가오게 되는 거고, 지금은 가격이 아니라 구조를 보셔야 될 시장입니다. ETF 승인은 그 구조의 첫 번째 페이지에 불과하니까요. 그리고 오늘만큼은 현재 시장을 조금 다르게 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들어오고 있는 속보들을 살펴보면은 JP모건이 비트코인 거래를 열었다, 또 모건 스탠리가 전 고객에게 암호화폐 펀드를 허용했다, 또 글로벌 은행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다, 이렇게 헤드라인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진짜 핵심은 현재 은행들이 암호화폐 시장 안으로 어떻게 들어오고 있는가, 그 접근 방식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JP모건부터 살펴보자면은 이 회사는 단순하게 비트코인을 사겠다가 정도가 아니에요. 이 고객이 JP모건 계좌 안에서 비트코인 같은 자산을 거래할 수 있게 플랫폼을 열겠다는 겁니다. 직접 보관은 하지 않습니다. 커스터디는 외부 전문 수탁사에게 맡길 계획이기 때문에, 즉 리스크는 외주로 넘기면서
거래 결제 인프라만 자신들이 주겠다는 뜻이겠죠. 이거는 은행이 거래소로 들어오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커스터디는 부담이 크니까 건드리지 않고요. 대신에 거래 중개나 대출 담보, 유동성 공급부터 시작하는 전략이죠. 실제로 JP모건 같은 경우는 지난 6월 달에 비트코인 ETF를 대출 담보로 허용하겠다 이렇게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암호화폐를 금융자산으로 인정한다는 뜻인 거고, 그리고 커스터디는 BNY 멜론이나 코인베이스 커스터디 같은 외부 전문기관에 맡기려는 그림들이 이미 현재 실제로 돌아가고 있어요. 결국에 JP모건의 목표는요, 암호화폐 거래소를 만드는 게 아니라 암호화폐 금융 네트워크의 관문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모건 스탠리. 기존에는 고액자산가, 위험선호 투자자만 암호화폐 펀드에 접근이 가능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일반 고객들, 심지어 퇴직연금 계좌까지도 암호화폐 펀드에 투자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건 엄청난 변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전까지는 암호화폐는 리스크 자산이었었는데 이제는 자산 포트폴리오의 일부로서 보기 시작을 했다는 거고, 그 배경에는 정치적인 흐름도 존재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암호화폐의 우호적인 정책 기조가 노골적으로 강화가 됐었죠. 이 모건 스탠리의 결정은 그 흐름과도 맞물렸다는 거고, 즉 정치 리스크가 줄어드니까 제도권이 들어올 수 있는 타이밍이다. 이제 일반 투자자들도 ETF나 펀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암호화폐에 노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기관 자금뿐만 아니라 개인 자금이 제도권 통로로 시장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로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 바클레이즈, 도이체, 미쓰비시, 그리고 BNP 파리바까지도 이 모든 은행들이 하나의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스테이블코인 공동 발행을 논의하고 있다는 게 이번 주 로이터 단독 보도입니다. 이 테더나 서클처럼 민간이 발행한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은행이 직접 들어와서 주도하겠다는 선언인 거고, 은행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이라면 결제 신뢰도는 훨씬 더 높고요. 규제 리스크는 반대로 낮아지겠죠. 즉 앞으로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신용 등급이 민간에서 제도권으로 옮겨간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곧 디지털 달러 네트워크가 본격화된다는 의미인 거고, 결국에 화폐의 주도권이 블록체인으로 이동하는 구조가 그려지겠죠. 이제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이 세 가지 움직임은 한 방향으로 수렴하게 될 겁니다. 암호화폐를 거래 자산이 아니라 금융 인프라로 편입시키는 과정인 거고, JP모건은 거래 네트워크, 모건 스탠리는 투자 접근, 은행 컨소시엄은 화폐 인프라,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은 암호화폐 시장은 완전히 제도권 금융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커스터디를 외주로 둔다는 점인 거고, 그건 은행들이 아직 리스크는 부담하고 싶지 않다라는 뜻이기도 하겠지만, 또 동시에 시장 안으로 들어갈 때 책임은 최소화하는 전략이겠습니다. 바로 이런 구조 속에서 디지털 자산 전문 커스터디 기업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겠죠. BNY 멜론, 피델리티, 리플의 RLUSD 수탁 파트너 같은 이런 플레이어들이 모두 그 중심에 서게 될 가능성이 큰 거고, 그럼 여기서 XRP는 과연 어디에 서 있을까요? 직접적으로 XRP를 언급한 뉴스는 없습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보면은 은행 주도의 스테이블코인 시스템이 커질수록 결제 레일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스테이블코인끼리, 은행끼리, 국가 간의 송금이 늘어나면은 그 사이를 이어주는 브릿지 자산의 수요는 자연스럽게 커지게 되는 거고, 즉 XRP가 가지고 있는 브릿지 네트워크의 정체성은 이런 구조 속에서 간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리플의 추진 중에 있는 RLUSD는 이미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그리고 결제 인프라 모델이기 때문에 은행권의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랑 기술적으로 호환될 가능성이 충분하고, 결제 인프라가 다층화될수록 또 중간을 잇는 자산의 중요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 이게 XRP의 강점은 바로 여기서 존재하고 있어요. 하지만 냉정하게 봐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은행이 디지털 자산을 직접 보유하려면 바젤 규제에 따라 가지고 위험 가중치 1250%를 적용을 받게 되는데, 쉽게 말씀드려 가지고 1억 원어치 비트코인을 들고 있으면은 1억 원의 자기 자본을 추가로 쌓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 보유는 부담스러워도 ETF, 펀드,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우후의 진입은 계속 늘어나게 될 겁니다. 즉 시장은 가격보다 구조의 변화에 주목하셔야 되는 거고, 은행이 직접 사지 않아도 그들의 상품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금이 들어오면은 결국에 시장 유동성은 늘어나게 되어 있겠죠. 결국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JP모건은 거래 채널을 열고 있고요. 모건 스탠리는 투자 문턱을 낮추고 있고, 글로벌 은행들은 화폐 발행 구조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흐름들은 결국에 암호화폐가 금융 인프라 안으로 편입되는 과정인 거고, 지금은 시세보다 이런 시스템의 방향성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이게 완성되면 암호화폐는 더 이상 투자 상품이 아니라 은행 시스템 속 결제 백엔드로 자리 잡게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변화 속에서 리플과 XRP처럼 결제망과 브릿지를 잇는 자산들은 다시 한번 재평가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흐름인 거예요. 가격은 언젠가 이 구조를 따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시장을 놓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해당 지표들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모니터링 중에 있고요. 이달은 단기 반등 타점에서 빠르게 실시간 브리핑까지도 도움드리고 있어요. 우리 신사 채널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 한 가지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은요. 시장을 오래 보신
분들은 다 느끼시고 계실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뭘까요? 이 타이밍이 아니라 비중 조절이라는 거. 수익보다 더 중요한 거는 결국에 원칙 매매였다는 사실. 내가 큰 수익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손실을 보지 않는 겁니다. 상승장에서 모두가 확신을 가지죠. 이번엔 다를 거야. 다 오를 거야. 그래서 없는 돈 있는 돈 다 끌어와가지고 대출 땡겨오고 여러 가지 뭐 써서는 안 되는 돈들을 가져와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하락장에서는요. 이 끝없이 빠질 것 같은 공포가 찾아옵니다. 그때부터 흔들리겠죠. 근데 나중에 돌아보면은 가장 후회했던 순간은 언제였냐? 더 오를 줄 알고 안 팔았을 때,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오른다 생각해서 추가 매수 안 했었을 때, 항상 그때였어요. 결국에 기회는 내 감정의 반대편에서 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비중 조절은 단순한 전략이 아닙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기술이에요. 이 시장이 급등할 때 일부 수익을 확정하시고 하락할 땐 일부 비중을 남겨가지고 추가 매수 여력을 둘 줄 아는 거. 그게 결국에 코인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방법이고 계속 수익을 내는 노하우입니다. 이건 책에서 배운 게 아니라 수많은 투자자분들이 피로써 배운 생존의 법칙입니다. 원칙 매매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사고 언제 판다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감정이 흔들릴 때도 그 계획을 지키는 약속입니다. 지금 시장이 답답하다라고 해서 원칙을 버리면은 결국에 같은 후회를 반복하게 되겠죠. 근데 한 번이라도 그 원칙을 끝까지 지켜본 사람은 그 다음부터 시장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을 할 겁니다. 이 시장은 언제나 기회를 줍니다. 하지만 그건 준비된 사람에게만 주죠. 그래서 저는 오늘도 똑같이 말씀드려요. 비중 조절하시고 원칙 지키고 감정 다스리면은 시장이 아무리 흔들려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 결국에 살아남는 사람은 가장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일관된 사람입니다. 실제로 우리 신사 채널 실시간 리플 커뮤니티 통해서 이번에 미리 정해둔 목표 타점을 4,550원 라인에서 목표가 수익 실현할 수가 있었고, 여기에서의 핵심 포인트는 미리 사전에 예상 목표가를 걸어뒀었기 때문에 잠을 주무시는 분들도 잠을 자다가 매도가 되면서 수익 체결되셨죠. 여기서 눌림목 구간에서 다시 한번 분할 매수 타점 드렸고요. 추가 상승할 때 또 추가 분할 매도 타점까지도 동시에 걸어두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리플 비중은 그대로 가져가시되 투트랙 전략을 통해서 단타로서 리플 수량을 꾸준히 늘려나가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리플 커뮤니티 입장하셔가지고 실시간으로 타점과 속보 도움 받아보셔도 좋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 되고요. 현재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 세 가지 방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리플 전용방입니다. 리플 전용방에서는 말 그대로 리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타점과 리플에 대한 시장 브리핑을 안내드리는 방이고요. 이 리플 전용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타점으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활용을 하시되, 신경 쓰는 매매가 아니라 목표가에 미리 걸어놓고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 혹은 업무 시간대도 신경 안 쓰면서 수익 실현과 저점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서 안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리플을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가면서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서 운영하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 타점의 종합방입니다. 리플을 몰빵으로 장기적으로만 보유하다 보면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을 활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살려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좋은 엔진의 리플 코인을 보유했으면은 그 엔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기름과 엔진 오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타점의 목표 타점, 성향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단기적인 알트코인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 타점이 불안하다라고 느끼시거나 알트코인을 공략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테마에 맞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왔거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코인들을 공략을 하거나 혹은 목표 타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의 타점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순환적으로만 흘러가기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에 맞춰가지고 병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의 단기 저점 매수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도록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타점은 말 그대로 단기 타점답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상승하던 떨어지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시간 또한 바빠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말씀드린 이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면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브리핑방인데요. 중요할 수 있는 속보, 시장 브리핑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무엇일까, 이런 중요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드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과 그리고 스윙과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보유 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타점 자체를 높게 보는 방향으로서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목표 타점을 높게 276원의 종합 브리핑방에서 타점 안내드리면서 여유롭게 약 5일 정도 보유하면서요, 도지코인이 상승이 연달아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370원의 목표 타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적당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세 가지 방 입장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빗썸으로서 현물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통해서 일하거나 바쁜 와중에 신경 쓰시는 매매보다는요, 여유롭게 매도 걸어놓고 편하게 신경 안 쓰시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